그래서 이거 망했어요. 제가 보기엔 주정식 때문에. 농담이 아니라 진짜 망했어요. 어쨌든 의장 정도까지 돼도 이렇게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 자체가 비극인 거죠. 이걸로 인해서 웃는 사람과 우는 사람이 명확해졌다. 아하. 누가 울어요? 일단 웃는 사람. 웃는 사람. 1번 유시민, 2번 정청래, 3번 장동혁. 우는 사람은 이제 1번 김민석. 예, 제가 보기에는 김민석 후보한테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과욕을 부린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저 김민석 후보가 처음에 그래요. 뭐 정청력 확실하게 좀 밟아버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부작용이 나온 것 같고 그냥 우리 민주당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냥. 일단 해봐. 힘들다. 아유, 힘들다.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7월 29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또 일본에서 지진이 크게 났습니다. 규모 7.1에 강진이 구마모토현을 덮쳤죠. 그래서 현재 사망자 13명 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부상이나 사망자가 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빠른 또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국내 여러 정치권 뉴스들, 큰 뉴스들이 또 많이 터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수요일의 정예 멤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준일 평론가님 나오셨고요. 예, 평론가도 연임해야 된다. 김준일입니다. 예, 제 자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연임을 국민 여론에 맡겨보겠습니다. 여론에 따라가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나오셨고요. 자, 그리고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깔끔하네요. 지금 제일 오래 하셨죠? 아니 김준일 평론가가 더 오래 하셨나? 뭐 제가 제일 오래 하기는 아 했죠. 그래요? 예. 세 분들 저는 가운데. 2019년도부터 2019년. 그러면 굉장히 후배시겠구나. 김준일 평론가님 오래 하셨잖아요, 진짜. 평론이요? 네. 평론 저는 2017년부터 했어요. 2017년. 대선배. 근데 있는 분들이 더하다고. 저분이 연임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장기 집권 하셨어요. 사연임. 고인물들. 유신 정권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얼굴 이석현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이제 겨우 1부 리그로 왔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끝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자기는 지금 낭백이 포백이야 지금. 뭔 소린가요? 태어나지도 못했어. 아직 세포 분열 단계. 세포 상태입니까? 열심히 지금 하겠습니다. 시작이야. 네. 여기 화이팅. 경쟁이 치열합니다. 네. 자, 그리고 신혜영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거 또 신영 기자님은 괜히 괜한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죄송합니다. 댓글이 다 지금 논란이군요. 신영 기자한테 다 몰리고 죄송합니다. 있어요. 요즘 논란이 많으시네요 보니까. 진짜 저희 작년에 명리학자 모셔가지고 예. 한번 이제 올해 운세를 봤었잖아요. 네. 그때 저한테 올해 구설을 조심하십시오 이랬거든요. 저기 말을 제가 아끼겠습니다. 토요일 날 네. 신점을 보고 왔거든요. 어머. 진짜 잘 맞아요. 네. 제 신 기자님한테 방송이. 네. 보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아니, 갔다 와요? 소장님은 뭐래요? 저는 그냥 나 오늘 묵주번지 2개 차고 왔는데. 저는 점을 보지 말래요. 그냥 당신은 그냥 평탄하게 그냥 산다고. 최고다요? 네. 최고다 진짜. 그 평생이 공무원 팔자고 공무원 팔자예요. 태어나면서 공무원 팔자라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장르만에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이렇게 진짜 너무하네 진짜. 공무원 팔자로 계실 수도 없을 텐데요. 그러고 하여튼 그냥 무섭다. 뭐 그냥 그렇게 부자가 안 되지만 돈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그냥 먹고 사니까 은근하게 간다. 뭐 그냥 걱정하지 말고 이제 점 보러 다니지 말라고 그래요? 다행입니다. 좋다. 귀인이 뭐 상암동 쪽에 있다든지 이런 얘기는 없었고요. 그냥 모든 만나는 분이 다 귀인이래요 저는. 아우 아름답네. 많은 분들 잘 알려드릴게요 진짜. 잘 관리하시고. 카톡 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조금 전 사전 토크에도 좀 있었습니다만 연임론이 이제 갑자기 뜨면서 논란이 좀 세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뉴스 좀 전해주실까요? 국회의장이 되면 개헌이 정말 너무나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국회의장들은 매번 그 얘기를 하시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임기 내에 한번 네. 이제 개헌 한번 해보겠다 이제 이런 의지들이 강력하신 것 같은데 조정식 의장이 취임 후 어제 첫 기자 간담회를 열었어요. 당연히 이제 개헌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질문 이런 게 나왔습니다. 야당에서 야권에서 개헌을 반대하는 게 그 이제 혹시 이걸 고리로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연임시키려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있다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들어볼게요.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이 현직 대통령의 뭐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그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이 주권자인 국민이 선택할 문제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어찌 보면 뭐 원론적인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 뭐 연임 이야기가 또 조금씩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 지금 현직 대통령부터 연임하자는 그 개헌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들을 그렇게 사방에서 이제 하는 거죠. 해석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뭐 모든 건 사실 주권자의 뜻이죠.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사실 또 원론적으로 헌법 조항을 들어서 현직 대통령은 연임이 이제 불가능하다, 해당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논란의 여지가 없었는데 이제 주권자의 선택 이 표현 때문에 이제 크게 논란이 된 것 같고 네. 지금 뭐 당내에서도 지금 의장이 대형 사고를 쳤다. 왜 갑자기 또 연임론 해가지고 또 시끄럽게 하느냐 이런 반응과 함께 청와대도 화들짝 놀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이 의장의 발언 우리랑은 전혀 교감이 없던 이야기입니다. 라고 네. 하면서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 연임이 불가하다는 걸 잘 인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오늘 또 홍익표 정무수석이 이제 라디오 나와서 여러 차례 그 얘기 반복한 바 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 이제 이렇게 일축을 했는데 다만 야권에서는 왜 계속해서 옛날에 김민석 총리가 한 뭐 5년은 너무 짧지요 이런 얘기하고 의장은 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거 계속해서 연임위에서 총대 메고 나서는 거 아니냐. 이게 만약에 실현된다면 그거야말로 내란이다.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세게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사실 오히려 청와대 뭐 대통령이 더 공격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장이 안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런 얘기를 꺼내면 앞으로 어떤 뭐 정책을 펼치든 뭘 발표하든 다 이게 연임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 받을 거 아니에요. 이게 예. 장동혁 대표의 한 말에 대해서 또 정당성이라고 해야 되나? 예. 아니면 뭔가 좀 신뢰를 주는 그러한 얘기가 돼버린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대통령 당신 입으로 연임 안 한다고 얘기해. 약속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입장을 발표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정식 국회의장의 저 발언 때문에 장동혁이 그래도 좀 더 인정받고 본인 발언의 정당성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그 점이 좀 기분 나쁘고 저는 좀 역발상으로 네. 홍익표 정무수석이 혼났을 것 같아요. 왜요? 왜 눈치 없이 그런 얘기를 왜 했어? 가만히나 있지. 이렇게 연임 너무하네.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니? 어? 대통령도 인지하고 있다고? 이 얘기까지 왜 주제 넘게? 아하.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홍익표 정무수석 8월 달에 잘릴 것 같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잘려서 어머나. 이것 때문에 뭔가 잘리진 이게 들으신 않겠지. 얘기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아니, 저희 느낌적인 추측이에요. 느낌? 네. 추측이에요? 아유, 저희 뭐 유시민 작가님이 장성철 그 친구는 그냥 뇌피셜로 그냥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뇌피셜 장입니다. 저는. 그래요? 비실장.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홍익표 수석 자리가 위험합니다. 위험하다. 네. 괜한 얘기까지 오버해서 꺼낸 것 같다. 그러니까요. 네. 자, 우리 그러니까 이석희 누구를 더 혼냈겠냐고. 조정식을 혼내겠냐고 아니면 홍익표를 혼내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조정식 국회의장이 만약에 이제 실언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주워 담았잖아요. 그러니까 원론적 얘기다. 근데 실언이라고 하면은 정무적 감각이 없는 거고. 아하.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거라고 하면은 자해성이다라고 저는 봐요. 자해성. 예. 일단 영화 타짜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지금 취임 후에 첫 기자간담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국회의장은 앞으로 2년 동안 어떻게 할지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개헌은 꼭 해야 된다 임기 내에. 뭐 여러 국회의장이 그 김진표 의장 뭐 해가지고 지금까지 쫙 무원식 의장 다 했어요. 87년 이후에 못했으니까 저도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고 개헌도 훈련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계속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으로서 했는데 이 대통령 연임 문제를 같이 엮음으로 인해서 개헌이 사실상 좀 물 건너갔다고 봐요 임기 내에. 또 저는 물 건너. 개헌을 안 할 이유가 명확하게 얘기해라 대통령이.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 다른 음모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완벽하게 모두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어렵거든요. 이게 그거가 하나가 있고 네. 이걸로 인해서 웃는 사람과 우는 사람이 명확해져. 아하. 누가 울어요? 일단 웃는 사람. 웃는 사람. 1번 유시민, 2번 정청래, 3번 장동혁 이렇게가 웃고 있고 우는 사람은 이제 1번 김민석. 예, 제가 보기에는 김민석 후보한테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왜 유시민이 웃냐? 네.
유시민의 썩은 내론에 정당성을 부여를 했어요. 유시민 작가가 계속 얘기했던 게 어물전에서 썩은 내가 나는데 이거를 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날은 얘기 안 했지만은 그 전에 유시민이 했던 발언들의 맥락은 뭐냐면은 이 작자들이 이 친명이라는 작자들이 대통령 공소 취소하려고 하고 연임하려고 하고 이거를 꺼리낌 없이 얘기하는데 얘네 문제가 많아라고 해서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썩은 내가 나니까 당이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이게 무슨 뇌피셜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준 게 조정식이다 일단. 예. 1번. 2번 정청래 이거는 기본적으로 친명 견제론이 당원들한테 세게 생겼어요 지금. 예. 예. 그 지금 알정찍이 막 댓글이 막 달려요. 이거 뭐 당원 게시판이나 이런데 막 가보면은 네. 알았어 정청래 찍을게.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 연임에 대한 심판론이 아니라 이재명과 친명들에 대한 견제론이 확 조정식 때문에 불거졌다. 그 이 두 번째 오는 게 정청래고 세 번째 이제 장동혁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 야당에서는 이제 계속 공격할 거리가 생겼어요. 아, 대통령이 연임할 거 이게 아니냐. 지난 작년 국정감사 때 이미 법제처장이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에다가 대장동 변호사 했던 그 법제처장이 똑같은 얘기했거든요. 네. 그때 해프닝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번에 국회의장이 정무특보를 했던 대통령 정무특보를 직전에 했고 정무특보하고 대통령이 밀어주지 않았으면 국회의장 안 됐을 거라고 전 봐요. 그런 조정식이 지금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게 의심이 확신이 돼버렸다 지금 사람들한테 국민들한테도 당원들한테도. 그래서 이거 망했어요 제가 보기엔 조정식 때문에. 농담이 아니라 진짜 망했어요. 아, 그래요? 유시민 예.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 비판하면서 했던 뭐 정계 개편을 시도한다, 뭐 썩은 내가 난다 이런 게 사실은 이 연임의 그걸로 해석이 될 수가 왜 그러냐면은 뗄감이 된다 이거죠? 자 개헌이라는 게 일단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국민 투표를 하는 거예요. 네. 국회에 200석이 해야 되고 자 그러면은 국민 뜻을 물어본다라고 하는 건데 국민 뜻을 물어보기 전에 국회를 통과해야 돼요. 어떻게 통과할 건데 지금 국힘이 그러면 찬성한다고 110석이 개혁신당이 3석이 찬성한다고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이거를 진짜로 하려는 마음이 있다라면 정계 개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걸로 질문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왜 국힘이 일부 의원이 갈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 상상력의 현실화를 도와준 게 지금 조정식의 발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국회의장이? 아하, 유이재명 출동하겠습니다. 네, 유이재명 불족거로 왔습니다. 출방소가. 출동. 실언 분명합니다. 이거 네. 뭐 명백하고요. 거기에서 뭐 반박할 거 전혀 없는데 이게 연임에 대한 의도가 있다면 네. 이거가 더 대형 사고일 텐데 저는 엄청 의도적으로 뭐 이렇게 정무적으로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너무 의미부여하거나 막 이렇게 소위 부풀려 어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왜 이 발언을 했을까에 대해 생각을 해봤어요. 의장님이 뭐 아마 큰 틀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뭐 국민이 맘먹으면 뭐 안 되는 게 어딨냐 뭐 이런 수준의 얘기였을 것 같은데 이제 너무 큰 틀에서 얘기한 거죠. 왜 의장 정도 되는 의전설 2인자가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이분이 의장 끝나고도 정치를 할 생각이 있구나. 저는 뭐 이런 생각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제가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 63 끝나고도 65 민주당 기준으로는 아직 9988한 나이입니다. 네. 그래서 내부에서는 대권 프로젝트 보고서 이런 거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다 뭐 정무적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죄는 아닌데 어쨌든 의장 정도까지 돼도 이렇게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 자체가 비극인 거죠.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네. 네. 저거는 실수가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된 발언이다. 조정식. 왜 웃어요, 진짜인데. 그러니까 준비라고 하면 이렇게 근거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띄워서. 조정식 의원이 네. 이 발언을 할 때 밑에 원고를 봐요. 네. 원고를 보고 이렇게 보고 읽다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예상 질의 답변에 있던 거예요. 아하. 맞아요. 네. 국회의장이 저렇게 기자회견 하잖아요. 그러면 공보팀들이 쫙 이제 대변인들이 퍼져가지고 기자분들한테 저기 무슨 질문할 거예요? 예상 질문 좀 뽑아주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전 스크린하고 예상 답변 달아가지고 네. 다 줍니다. 저게 딱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근데 본심이 들켜가지고 하도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높으니까 지금 그 얘기 지금 시점은 그 얘기 할 때가 아니 대통령이 지금 외국 가 계시는데 시점이 문제였기 때문에 화급히 수습한 거지. 저는 저거 본심이고 조정식 국회의장을 국회의장 시킨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개헌이 의도된 준비된 발언이지. 그럼 개헌으로 간다는 얘기네, 그죠?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간다는 것보다. 근데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불가능한데. 일단 이 장르만 여의도가 의도한 건지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저를 얘기 출연시키는 들어봐요. 게 실수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의 가장 핵심적인 거를 아까 전에 빼먹었어요. 네. 그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 예, 앞에 예. 뭐라고 했냐면은 아이고 그 문제는 뭐 지금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시기상조 아닌가요?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그게 지금 빠졌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시기상조라는 거는 지금 말하는 거는 너무 이르고 그럼. 뒤에는 좀 무르익어야 되는데 그렇지. 무조건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연임 얘기를 연임 그럼. 얘기 언급의 필요성이 이거는 지금 하면 안 되는 얘기다, 쓸데없는 얘기다 이게 아니라 시기상조라는 얘기를 우원식이래 조정식이 조정식 정확하게 의장이? 했어요. 네.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미 확인됐어요. 이거 예상 질문에 있었고 네. 다 준비된 답변으로 준비해가지고 이거 한 거다라고 이미 국회의장실에서 확인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를 한 거예요. 의도를 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망했다. 아니 왜냐하면은 지금 이 전당대회 시기에 친정판 줄 알았어요. 저는 조정식이 친정청래판 줄 알았어요. 진짜 이걸 보면서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나? 결국은 이제 친청계로서의 결집을 강화시킬 거다. 이제 이런 강성 지지층 거기로 결집될 것이다. 유시민 말이 이렇게 맞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보시된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정청래 후보가 이제 C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관련 질문 당연히 받았죠.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아니 자꾸 우원식입니다. 조정식 의장이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비화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의장이 좀 디테일에 약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헌법 128조상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했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됐을 텐데 앞으로 조 의장한테 잘하라고 하겠다. 이게 네. 또 한 마디 더 하면은 올해 의장한테 잘하라고 하겠다. 올해 4월 달에 한병도 원내대표가 예. 이미 헌법 제 128조 2항 때문에 불가능한 거는 다 알고 있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처음에 한번 애매모호하게 얘기했다가 엄청 여론의 집중 포화를 받은 다음에 네. 128조 때문에 안 돼라고 명확하게 올해 4월에 정리를 했어요. 네. 근데 오자마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첫 판부터 장난질이냐 이렇게 되면서 지금 손바닥 찍힌 거예요. 지금 이게 아귀한테 찍힌 거예요. 지금 아기가 누구예요? 아귀는 뭐 국민이거나 한동훈이든 저 장동혁이든 누가 됐겠지. 그러니까 네. 이 장난질을 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근데 너무 의도를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의장실에 이제 아는 분도 많고 하지만 이게 뭐 망했다라는 결론엔 동의합니다. 실패한 건데 사실 저는 일부 강성 지지층을 고려해서 그냥 좀 피해가는 답변을 준비 안에 있었을 거고 그 정도를 읽고 답했을 것 같아요. 이게 막 의도적으로 막 이걸 올려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망해요.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강성 지지층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연임을 바라는. 연임을 바라는.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 이재명 있잖아요.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 그렇죠. 아. 그런 쪽에서는 막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결집될 거라고 말하는 강성 지지층은 또 이제 또 다른 의미의 딴지 강성 장로들이 지지층인 있는 거고. 거죠. 신 기자님 예. 제 말이 안 맞는지 네. 또 8월달에 홍익표 수석 잘리는지 안 잘리는지 그거를 보고 홍수석 거취 얘기 지난번에도 약간 전남- 애둘러 하지 공개 방송에서 않으셨어요? 하셨어요. 아니 그때. 네. 예. 이거 혼난다니까요. 그거랑 만약에 이건 좀 이제 별개 이렇게 아니에요. 개헌으로 갈 것 같으면 뭔가 좀 순서를 조금 더 세련되게 예를 들면 이제 무슨 커뮤니티 같은 데나 아니면 카페 뭐 이런 데서 먼저 강하게 좀 한번 올라와서 청원 같은 거 한번 저 국회 청원 한번 올리고 아니 안 돼요. 그렇게 해도 이거 근데 안 이게 되는 겁니다. 청원이 이거는. 있고 여론이 있다고 해서 될 문제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의장이 먼저 이렇게 빵 터트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모양새가 차라리. 이러는 거죠. 나를 뭐 국회의장 시켜줬으니까 내가 총대 메고 욕 먹더라도 내가 좀 한번 물꼬를 타야지. 논란을 불러일으켜서 좀 한번 논쟁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유익게 보는 건 뭐냐면 이 오전에 기자회견 한 거 아니에요? 예, 어제 오전 10시. 해명은 국회의장실 해명은 5시에 나왔어요. 예. 시간이 길어. 아, 이거 실수였다고 생각하면요. 바로 나왔어야 돼. 아, 뭔가 좀 고민할 게 많았나요? 근데 지금 대여섯 시간 동안 봐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의장의 페이스북 글은 오늘 아침에 올라왔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생각과 의도가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생각과 의도가 있는데 이 시점에 전당대회 앞두고 그러니까 첫 번째 기자회견이니까 본인 취임 이후에 그러니까 화두를 뭔가 좀 하고 싶었다. 제목거리를 하나 줘야 된다 그런 욕심이 아니었느냐. 존재감도 잘 했다가 아니라 존재감도 한번 보여주고. 네. 네.
또 많이 또 언급됐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아까 전에 그 방송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최근에 그 백악관 출입 기자 만찬이 지난번에 총격 사건으로 한번 취소가 됐었어요. 예.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틀 전에 열렸는데 그때 대통령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은 내 대통령직은 두 번째가 언제나 낫다. 세 번째는 한층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3선에 도전하겠다라고 하면서 야 농담 진짜 그랬어요. 농담. 야 농담 just kidding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거든요. 수정헌법 22조에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냥 두 번 초과해서는 못하는 거 아는데도 트럼프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 3선 도전할 거 3선 어떻게 해서든 해보려는 거를 지금 계속 군부를 떼고 여론에서도 막 뭐 이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조정식 국회의장이 나섰을 뿐이지 차륜전하는 거야. 조원철 나왔지 그리고 김한 이게 뭐죠? 이렇게 갑자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이한주, 네, 이한주 네. 위원장도 작년 9월달에 이 얘기했었거든요. 한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법제처장 나오지, 국회의장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본인만 등판 안 했을 뿐이지 계속 연임 얘기를 하면은. 이게 지금 나라 꼴이 뭐가 돼가냐고 좀 주식은 녹아내리고 있고 지금 주식까지 왜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눈치 좀 챙겨라 진짜. 아니, 이거를 대통령은 선을 그래도 거의 명시적으로 그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쵸. 과거의 발언들. 안 돼요. 안 되고 저는 이게 그건 안 전형적으로 된다는 게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장동혁 대표 만났을 때도 지금 뭐 의석수 자체가 이거 불가능한 상황 아니냐. 그만 그 얘기 해라.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야당이나 유시민 작가 친청 쪽에서 좀 허수아비 때리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주요하게 친명 쪽에서 의제로 제안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빌미를 주면 두드려 맞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큰 걸 준 거죠. 자, 여튼 조정식 의장의 큰 실수라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요대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우리 장성철 소장님의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지금 감사합니다. 유시민 작가 추가 인터뷰 아직 계획 잡힌 거 없죠. 유시민 작가요? 네. 글쎄 뭐 저는 나온 들은 바 얘기는 없습니다. 네, 저도 들은 바는 없는데. 장르만 여의도가 해줘. 너무 좋지. 저희는 모시고 싶죠. 예, 모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또 워낙 선호하는 채널들이 있으셔서 예, 저희까지는 안 되는 것 타 같아요. 방송에서 여기를 언급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름명만 얘기 안 했지. 몇몇 이 4대 천왕 같은 그 채널 이름 안에 들어가 계신 것 그래요? 같아요. 요주의 인물로 지금 찍히신 것 저희는 같아요. 좀 모시고 싶습니다. 너무 예. 좋죠. 진짜 나와주시면 저희는 대환영입니다. 네. 자, 그리고 보안수사권 폐지 법사위 통과한 거 소식 법사위 짧게 한번 소위를 볼까요? 어제 이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뭐 당론으로 정했고 30일 본회의에 통과시키겠다고 하니까 어제 소위 오늘 전체 회의 내일 본회의까지 쭉쭉쭉 속도를 낼 걸로 보이는데 이제 좀 보완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계속해서 당내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안에는 그 보완 수사 요구권을 조금 더 이제 구체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 이거 보완 수사 필요해라고 했을 때 경찰이 그거 제대로 안 하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담당 수사관에게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경찰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징계를 요구한다고요? 네. 어떻게 요구하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뭐 경찰청장한테 요구를 할 수도 있고 합수본이면 합수본부장한테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더 상위 기관이 뭐 행안부에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검사가 경찰의 수사가 좀 미진하다, 뭐 잘 안 된다 이런 내가 걸로 보안 수사 요구했는데 얘가 말을 잘 안 들어요. 징계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담았다. 그럼 이제 요구를 받으면 징계를 해야 돼요? 아니면 징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뭐 알아서 경찰이 하는 거예요? 징계에 그것까지는 대한 판단은 뭐 경찰에서 경찰에서라면 검찰이 직접 할 수는 없겠죠. 그렇겠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뭐 수사관을 바꿔서 경찰 바꿔서 이렇게 조사를 계속 요구를 한다고 한들 경찰 수사관이 해봤는데 똑같은데요?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바꿔요? 그럼 또 시간만 질질 끌어지게 되잖아요. 계속 요구하는 거죠, 뭐. 계속 요구만 그래서 징계를 해. 근데 징계 위에 넘어갔어. 근데 수사부군이 이렇게 했는데 뭘 가지고 징계하지? 이러면 어떻게 징계를 해요? 징계도 요구권 아니에요? 징계 요구권?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직접 검사에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현실적인 대책이 될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견제가 전혀 안 될 것 같다. 이제 말 안 들을 걸요. 수사 지휘권도 뺏겼고 네. 보안 수사권도 뺏겼고 그럼 뭘 가지고 경찰이 검찰의 말을 듣겠어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사실 보안 사건 뭐 네. 논쟁은 다 해서 너무 많이 해서 다들 지금 약간 지쳐 있는 표정 선배님들이 그런 것 같고 네, 통과가 사실 됐고. 율사들이 오셔서 많이 하셨는데 결국 이 전당대회 변수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 뭐 그걸 다 이해합니다. 또 그 지지층 내에서도 그래서 전당대회만 끝나면 어느 방식으로든 좀 보안책을 더 세게 롤백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일종의 그 이재명 대통령이 변방의 장수 출신으로 대통령이 돼서 생기는 뭐 어려움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 당내에서 이런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추진을 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도 그 일환으로 요걸 넘으면 또 다른 변수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그냥 우리 민주당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냥. 일단 해봐. 힘들다. 아유, 힘들다. 이거 뭐 말을 뭐 이게 처음 나온 거 아니에요. 이미 김한규 의원이 발의했을 때 1개월 내에 보안 수사하고 그거 안 하면은 징계 요구한다. 이거 다 나왔던 거 지금 재탕이에요. 새로운 내용도 아니고. 네네네. 그래서 뭐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그 생각이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국민의 피해자를 구제를 위해서 김준일 평론가님 분이 여론을 환기시키고 정권에 경고를 주고 그래야 세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지치지 마십시오. 댓글은 난리 났어 지금 김준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저는 네, 그냥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뭐가 됐든 심판을 받아야 바뀌더라. 선거에서 심판을 받아야 바뀌지. 그게 맞나? 예, 뭐 심판 뭐 잘 돼서 심판 안 받을 수도 있고. 한참 남지 않았어요, 근데? 뭐. 아니 뭐 내년에 서울시장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있고 지금. 그런 확정이에요? 거죠? 아유, 확정 서울시장 보궐선거 아니야. 확정이야. 무죄야. 서울시장 보궐선거 있고 그 다음에 총선도 있고 무죄. 이제 줄줄이 알겠습니다. 있어 선거. 근데 이게 네. 저는 보안 사건 같은 경우는 네. 전당대회 끝나면 어느 정도 조정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주식, 청년 표심 지금 넘어야 될 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이것조차도 보안 사건도 끝나고 잘 마무리가 안 되면 정말 지지율 40%대도 좀 어려울 그래요?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긴장해야 저 전당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보안 수사권 그쵸. 관련돼서 내용이 좀 많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정정리 대표 되면 뭐 에헤라 디아 내비두는 거고 네. 김민석 후보가 된다면 또 달라지겠죠. 근데 알겠습니다. 일단 본회의 통과는 30일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사법 식으로든 이제 자체로든. 보안 입법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추가로 계속 개별 입법을 뭐 계속 내요. 일몰을 설정할 수 있고요. 네. 테크니컬하게. 검찰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이제 구자영 검찰총장 대행이 오늘 입장문을 내고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 보안, 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이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 체계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가 담긴 입장문을 냈고 아니, 그러기 평소에 좀 잘하시네요. 네. 아니, 검찰도 사실 할 말 없지. 정확한 뭐.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이프로스의 현직 검사 강백신 검사 아시죠? 강백신. 네. 네. 그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백현동 사건 수사했던 예. 강백신 검사가 통과됐습니다. 범죄자 야호 세상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아하.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31일 날 통과 안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통과가 안 돼요? 조정식 국회의장이 네. 다시 상정을 조율해라? 조금 좀 미룰 수도 있지 않을까. 어허. 이번 전당대회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조정식 국회의장이잖아요. 예. 근데 그분은 어쨌든 대통령 픽이잖아요. 네. 대통령이 좀 더 논의하고 숙고하고 예외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뜻을 읽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명분은 있죠. 어. 좀 야당과 조금 더 숙의하고 논의하고 합의해서 좀 가져와라. 그렇게 좀 시간을 끌 수 있지 않을까. 그 시간을 끌어서. 끌어서 전당대 이후에 그렇죠. 좀 새로운 지도부가 들었으면 저기 좀 우리 대통령 뜻을 받들어서 네. 좀 더 논의해 봅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사람들이 또 유시민이 옳았다. 역시 대통령은 이걸 통과시킬 생각이 없었다. 또 이런 근데 식으로 또 막 그거는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뭐 기소하고 수사 뭐 분리 그건데 이 문제는 좀 그래도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이 있으니까 그 명분을 달면은 의장은 원론적으로 그렇게 좀 할 수 욕먹고 있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죠. 그래서 정말 예리한 말씀인데 오늘 어제 발언으로 인해 네. 부장님의 권위가 건의가 망했다? 많이 지금 실주돼가지고 실주라고 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좀 에너지가 좀 많이 빠졌을 거예요. 스크래치가 많이 났다. 그럼요,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카드가 하나 날라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당대회 얘기 네. 본격적으로 좀 해보죠. 민주당 이제 전당대회 투표가 어제 충청 지역을 시작으로 이제 시작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좀 뭐 해프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전당대회 첫날인데 온라인 투표가 1시간 먹통이 되는
사퇴가 빚어졌습니다. 이제 당 선관위가 이런 걸 관리를 하는데 서버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해서 투표가 지연이 됐다라고 하면서 그 시간 동안 이제 투표 시간을 이제 연장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선관위 트라우마가 있는 상황에서 전당대회에서도 이제 선관위에서 서버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욕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정청래 지도부의 책임이다. 어쨌든 현 지도부에서 정청래 대표가 사퇴를 하긴 했지만 현 지도부에서 선관위 관리를 하고 하는 건데 관리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공세를 폈습니다. 네, 약간의 오류가 있었고 그래서 1시간 반 정도를 아마 투표가 제대로 안 되는 먹통 상황이 네. 있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 김민석 후보는 어쨌든 투표율이 높은 게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전당원 100% 투표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투표를 할 수 없게 되는 그 먹통 시간이 1시간 있었던 게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각 당대표 후보들이 또 메시지들을 내고 있죠. 네, 또 각계전투하고 전면전도하고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네. 정청래 후보가 어저께 그 세종시 시당 간담회에서 합당 이야기를 또 먼저 굉장히 적극적으로 꺼냈습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네, 이야기를 꺼내면서 사실 빠르게 해야 됐고 빨리 이미 됐으면 서울시장 선거 이겼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아하. 이야기를 했어요. 김민석 후보, 송영길 후보는 또 신천지 개입 의혹을 또 이어나가고 있는데 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합당이 됐다면 어쩌면 서울시장도 이겼을지 모릅니다. 선거 때 남해당 후보를 위해서 탈당하는 것이 최악의 자기 정치 아니겠습니까? 30% 40% 투표할 거면 뭐하러 당원 주권 1인 1표 합니까? 혹시나 이상한 사람들이 끼어들어도 다 압도할 수 있는 압도적인 100% 당원 투표가 돼야 하기 때문에 네, 합당을 했었다면 서울시장 이겼을지 모른다. 그런가요? 아니 뭐 그런 식의 가정법을 하면은 밑도 끝도 없는데 일단 네. 조국혁신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냈나요? 안 냈습니다. 안 냈어요. 네. 예. 그러니까 표가 분산이 된 게 없고 일단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이번에 패인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제 언론들 중앙일보다 몇몇 언론들이 되게 분석을 많이 했는데 교차 투표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구청장은 민주당을 찍고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 시장 오세훈을 찍고 이런 데가 예를 들면은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인데 이런 데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이번에 구청장은 지금 17개 가지고 왔거든요. 25개 구 중에 원래 8대 17이었는데 이번에 17대 8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구청장을 이긴 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그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하고 영향이 있는 거냐라고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는 그냥 이제 합당을 본인이 이슈로 지금 내세웠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를 지금 뭐 이렇게 계속 되려고 하는 거고 본인이 리더십이 부족해가지고 최고위원들하고 잘 이제 협의가 안 된 거잖아요. 그 매불쇼 나와서 한 게 너무 재밌더라고 인상적이더라고. 뭐였죠? 이거 최욱 씨가 이제 물어봐요 진행자가 이거 미리 최고위원들하고 좀 협의를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합당 발표를 너무 거칠게 한 거 아니냐? 거칠게 한 거 아니냐. 선언처럼. 리더십 문제를 이제 질문에. 최욱이 물어보니까 네. 내가 그렇게 했어도 어차피 쟤들은 반대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반대하는 거를 본인이 설득해가지고 끌고 가는 게 리더십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리더십이 없어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정청래 대표를 만났어요. 오늘 네. CBS 출연을 네. 했더라고요. 제가 그치, 먼저 그치. 하고 아. 정청래 대표가 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반갑게 인사를 했죠. 저는 누구나 다 인사를 제가 반갑게 합니다. 정청래 대표님 안녕하세요라고 하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제 악수를 이제 하고 야 요즘 패널들은 거의 100대 0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네. 들으라고. 그러니까 나를 지지하는 방송 패널들은 한 명도 없어. 나한테 들으라고 그렇게 3대1, 100대1로 나는 맞고 있다. 막고 있다. 거기에서도 방송이 아니라 그 바깥에 대기실에서까지 여론 플레이를 하시더라고. 100대 0이다. 나는 너무 힘들다 이거를 웃으면서 네. 대표님이 너무 세셔서 그래요. 제가 그리고 이제 한마디 하고 나갔는데.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근데 뭐 예를 들어 정말 100대 0이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저도 하고 싶네요. 네, 이렇게 평론가님. 이유가 있으니까 싫어할 네.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서울시장 뭐 망상이죠. 서울시장 네. 못 이겼습니다. 합당에도. 오늘 아침에 정청래 대표께서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중도는 없고 스윙보터만 있다. 네.
이게 스윙 보터를 그럼 얻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강성 지지층 위주의 이제 소위 구국의 강철 대우를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딱 옛날 그 민주화 운동하실 때 감성인데요. 그렇게 해서 스윙 보터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져올 수 있다고 예시를 드신 것이 맥락상 야당일 때예요, 다. 이제 그 야당일 때는 그 집권 세력에 대한 견제 심리로 이제 민주당이 표를 받았을 때인 거지.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서 다수를 그 스윙 보트를 얻은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있지 않은 말씀이고요. 결국 저는 뭐 밥그릇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렇게 50대 50으로 첨예하게 붙어야 자신들의 강성 기조가 장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신천지 얘기에서는 송영길 후보도 계속해서 뭔가를 좀 메시지를 내네요. 네, 예. 일단 이제 팀 송김 이렇게 좀 연대가 형성이 된 것 같은데 이제 김민석 후보가 역공을 받고 있잖아요. 이제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로부터 뭐 최민희 의원, 한민수 의원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이거는 김민석이 근거를 대지 못하면 김민석이 사퇴하거나 당 차원의 조치까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송영길 후보는 아니 이 신천지 개입설이라는 게 현존한다면 김민석을 공격할 게 아니라 제대로 수사해보자고 수사를 촉구해야지 왜 이렇게 김민석을 공격하는 거야?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 신천지 관련해서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중당적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신천지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와서 어떤 당내 선거 뭐 경선 등을 이제 조종을 막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두 가지 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당원들한테는 여론이 좀 좋지는 않아요. 예. 여론이 좋지 않은 게 왜 굳이 이거를 내부 문제를 이렇게 알려가지고 민주당을 곤란하게 만들었느냐는 그런 정서가 있어요. 오늘 그 SBS 최선원 논설위원이 비유를 든 게 저는 딱 와닿던데 네. 내가 사는 아파트에 누수가 생겼어. 예. 근데 누수를 생겼는데 이거를 이제 내부의 입주자 회의에서 고치는 거하고 이제 JTBC에 언론에 제보를 해가지고 JTBC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 그러면 그 입주자들은 어느 걸 좋아할까? 아, 정확한 비유다. 네, 아파트 집값 떨어져요. 예. 아파트 가격이 빠져서 여기 부실 아파트라고 해서 딱 지금 민주당 당원들의 마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로 재미를 보기가 좀 힘든 상황이다. 그러니까 적절한 출구 전략이 좀 있어야 된다. 이거를 이제 꺼낸 이유는 쉽게 얘기를 하면 보안 수사권 폐지나 이런 이쪽의 프레임이 너무 강하다 보니 다른 걸로 좀 대체하기 위해서 프레임 대 프레임 전쟁으로 한 건데 막상 이제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여론이 안 좋은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문제는 어쨌든 합수본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네. 이걸로 지금 뭐 김민석 후보 측이 승부를 걸기에는 조금 쉽지 않아졌다. 뭐 저는 그렇게 들고 또 하나는 선거법에서는 이중당적이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사문에 돼 있어요. 왜냐면 확인의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번 기회에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고 꼭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당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공화당하고 국민의힘 당적이라든지 뭐 무슨 여러 당적들이 있잖아요. 이중당적이 많거든요. 네.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는 하되 선관위에 등록을 해가지고 이중당적자들은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정도의 시스템은 이제 구축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게 개인의 자유를 정치 이제 결사의 자유를 이게 침해한다라는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런 법이 있지만은 그냥 안 해왔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중당적 문제 아니면 이런 종교단체 개인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면은 이제 그런 시스템을 여야가 합의해서 이제 만들 필요는 있겠다. 개인이 식별 안 되게 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그거는 네. 강제로 탈당을 양쪽에서 다 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해야지 이 문제는 계속 불거져.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앞으로도. 네. 지금까지는 그냥 각 당이 어쨌든 당원 수 많게 보이는 게 더 좋기도 하고 각 선거마다 또 이런저런 뭐 목적과 방법으로 당원들을 이렇게 모집하는 게 너무 관행처럼 돼 있다 보니까 이중당적 되더라도 뭐 스스로 문제도 삼지 않았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경우 되게 많았는데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이중당적인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자영업자분들 중에는. 맞아요. 근데 이게 네. 그거를 규명하기 어려웠던 게 당원 명부를 까야 돼서요. 사실 네. 그
개개인 국민들이 뭐 공무원이신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어느 당원이라는 거를 외부에 밝힌다는 게 사실 좀 개인정보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좀 시스템적으로 이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고, 이 신천지 문제는 사실 선거 전략상으로 김민석 후보가 던진 걸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안 사건 이게 중력이 너무 셉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오려면 앵간한 걸로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딴 걸 좀 세게 던지신 것 같고, 이제 합수본에서 1차 그 발표가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일단락돼서 넘어갈 문제 같고, 실제로 이 두 후보 송영길, 김민석 후보도 이제 반명 구도로 완전히 이제 이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정청래 후보나 최고위원들 있잖아요. 팀 정청래 최고위원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네, 그 근거를 밝혀라. 안 밝히면 사퇴라고 한번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도 똑같이 이제 한민수 후보 인터뷰를 했는데 이거는 근거를 대지 못하면 이거는 사퇴를 해야 된다. 또 계속 이제 이 공격을 계속 할 것 같아요. 이 신천지 문제가 우리가 보기엔 이제 패착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거가 없으니까. 박성준 의원은 제보센터 만들었고 박선원 의원은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제보를 받았다. 녹취가 있다. 네. 근데 전당대회 후에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일이다. 전당대회 동안은 이거는 자기가 공개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녹취는 뭔가는 있는데 이게 결정적인 뭔가 녹취는 아니야. 증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팀 정청래 측에서는 계속 문제 제기하고 사퇴하라고 후보의 정당성 문제까지 들고 나올 거고 제가 좀 김민석 후보 캠프에 알아봤더니 이거는 캠프 내에서 논의된 것이 아니라 김민석 후보가 어디로부터 얘기랑 제보 내용을 좀 듣고 이건 나한테 맡겨라. 내가 이제 당신들보다 이 캠페인을 더 잘하지 않냐. 내가 지를 테니까 따라와라. 거의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저도 비슷하게 들었습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그 캠프의 관계자들은 그걸 수습하느라고 지금 계속 김민석 후보 근거 언제 공개하실 건데요? 이러다가 이제 시간이 다 가버렸고 김민석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프레임은요. 네. 정청래 되면 이재명 레임덕 그쵸. 이거예요. 딴 거 없다. 이거예요, 이거. 네. 근데 신천지 끌어내옴으로써 이 구도와 프레임 자체가 흔들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 쪽은 야 신난다. 이거 물자. 이거 물면은 우리가 이길 수 레임덕 있다. 이거 우리가 더 이상 방어 안 해도 된다. 이래가지고 저는 이석현 평론가님 생각과는 다르게 계속 이거는 끝까지 문제랑 화두가 될 것 같아요. 그 이번 주말에 이제 토요일에 충청권 그리고 일요일에 부울경이 지금 지역 순회 이제 전당대회가 열리잖아요. 네. 전당대회라고 하고 지역에서 이제 대회가 열리는데 득표율을 잘 봐야 돼요. 득표율. 예, 무슨 얘기냐면은 어쨌든 충청권 충남 금산 출신의 이제 정청래 대표가 상대적으로 여기에서 득표를 많이 할 거라고 좀 예상이 돼요. 뭐 얼마나 많이 할지 모르겠는데 정청래 캠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50% 넘는다. 충청권에서. 50% 초반 나오고 김민석이 30%대 나온다. 그리고 여기 이게 부울경까지 그렇게 가면은 초반에 확 분위기가 잡혀서 정청래가 그냥 과반으로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거는 그쪽 캠프의 입장이니까 그거를 감안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충청권에서 정청래가 1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도 충청에서 잘 나왔어요. 이게 충남하고 충북하고 좀 다르긴 해요. 네. 충북은 좀 더 친명들이 좀 더 강하다고 보면 충남은 정청래 후보가 좀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이거 부울경도 만약에 정청래가 1등한다? 그럼 진짜 이거 어떻게 돼? 제가 뭐 계속 얘기했지만 이거 정청래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지난번 66% 권리당원 이 표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 주말에 딱 보면은 이 전체적으로 가닥이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신천지 관련해서는 그 약간 수사 뭐 발표가 좀 있죠? 네, 합수본에서 이제 한 넉 달 전에 이제 신천지 간부가 민주당 당원 가입도 독려를 했다 이런 진술을 받았다라는 네. 내용이 이제 어제 뭐 보도가 됐었는데 그 이제 이미 이제 신천지를 탈퇴한 전 신도의 진술에 따르면 신천지의 한 지파 이제 간부가 국민의힘에 이제 집단적으로 가입을 하라고 막 독려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좀 불편함을 표시하니까 아니 그게 불편하면 민주당에도 가입해. 나는 국민의힘 신천지 이중당 당적이야라고 나는 그렇게 가입되어 있으니까 당신도 불편하면 민주당에도 가입해 이렇게 독려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당사 압수수색, 당원 명부 확보 등 강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민주당 수사
당사자는 그러면 뭐 뭉갠 거야? 이제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합수본 측에서는 어쨌든 당원 가입을 강요했다거나 조직적으로 독려했다는 혐의는 추가로 확인되지가 않았다. 그래서 강제 수사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러면 김민석 후보가 문제 제기한 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없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가입도 안 했는데 특정 세력이 와가지고 전당대회 해박논다고 그 논리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의 문제로 간다면 사실 이걸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뭐 대가성이 있거나 뭐 이렇게 뭐랄까 거래를 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텐데 집단적으로 맘먹고 들어가면 이거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럼 결국 대중정당이 그래서 뭐 대의원제도 하고 뭐 미국은 오픈 프라이머리 동시에 하고 하는 거고 이제 계속 지지층 고인물 짠물에 새 물을 들이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유 이재명으로서 좀 결심을 하고 김민석 후보가 이 전당대회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프레임 알려주실 거예요? 알려주겠습니다. 뭐죠? 신천지 얘기 더 이상 하지 말고요. 네. 이게 고약하게 프레임이 잡힌 게 정청래 대표 1년 당대표직 심판 선고가 됐어야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라져 버렸어. 네. 이상하게 청청래는 지금 막 피해자고 검증받는 거는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야 지금. 네.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빨리 깨야 돼요. 어떻게 깨요? 그거는 이제 컨설팅 비용이 들어가는 에이, 그 프레임이 깨졌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정청래 후보도 합당했어야 됐다. 서울시장 이겼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사실은. 아니 근데 그만큼 중력이 센 겁니다. 민주당 기존 지지층에 기존의 정규군들의 힘이 센 겁니다. 지금 조직 동원하고 엄청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김준일 평론가님 얘기하셨지만 그 당원들이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천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불거지면서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는 국민의힘이랑은 다른 정당이야라고 하는 그 당원들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많이 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욕을 해도 우리가 욕하고 내부적으로 개선을 해야지 이거를 수사 대상으로 당을 만들어 버려 거기에 대한 반감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과욕을 부린 것 들었습니다. 같아요. 네. 저 김민석 후보가 처음에 그래요? 그냥 이렇게 원만하게 구도 이대로 쭉 흘러가면 되는데 그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이겨보려고 정청래 확실하게 좀 밟아버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좀 부작용이 나온 것 같고 불길한 예감이 있어요. 어머나. 아 왜요? 이렇게 좀 박빙으로 나오고 정청래 만만치 않다 막 이러한 평가들이 나오게 되면 그리고 특히 이제 충청권에서 정청래가 이기게 나오면 기세는 쫙 탄 거잖아요. 대통령께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전당대회에 또 참전하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비판과 욕은 먹더라도 정청래가 돼가지고 내가 2년 동안 괴로운 것보다 내가 법은 어기지 않으면서 이번에 조금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김민석 만들면 근데 2년 동안 좀 편하게 당청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 약간 법을 위반하지 않는 상황에 선을 넘지 않는 상황에서의 개입을 하지 않을까. 그것이 또 전당대 중후반에 주요한 또 화두가 되지 않을까. 그것을 또 권리당원들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예. 그렇게 되면 누가 또 참전하겠어요. 유시민? 유시민 참전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당대회가 김민석 정청래 싸움이 아니라 네. 이재명 유시민 싸움으로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복잡한 함수를 가진 전당대회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서 네. 불길합니다. 그렇게 가지는 않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하나 볼까요? 네. 이제 계속해서 뭐 추이조사까지 내고 있는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네. 조사한 결과인데요. 차기 민주당 대표 1순위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더하기 무당층에게 물었을 때 김민석 36.6, 정청래 34.3, 2.3%포인트 차이 초접전입니다. 이 스트레이트 뉴스 조사에서는 계속해서 김민석 후보가 꽤 우세하게 나왔었거든요. 네. 이제 한 달 추이를 보시면 이제 김민석 후보는 이제 6월부터 이제 7월까지 4주 동안 조사했을 때 3주차까지는 쭉쭉쭉 오르다가 마지막 조사에서는 좀 꺾였고요. 정청래 후보는 마지막 조사에서 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맹추격을 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이제 네. 이런 이건 이제 결과가 민주당 당원들 그다음에 무당층까지. 무당층들까지. 네. 근데 무당층 조사는 왜 계속 발표를 하는 거예요? 원래 선거할 때도 무당층까지 포함해서 전화를 걸 겁니다. 여론조사 룰이 30%가 네. 그 다른 당 지지자들 빼놓고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어서 다른 당 지지 빼놓고 당 나머지를 대표에도
네. 권리당원, 대의원, 국민 여론조사 이렇게. 네, 네. 국민 여론조사 30%가 민주당 지지자 플러스 무당층 여기만 해당이 되니까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네네네. 지지층이랑 비슷하게 나와요. 이것도 전화를 받는 분들이 대충 지지층이기 때문에. 맞아. 근데 네. 이것도 의미가 있을까요? 그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답한 사람들한테 당신 당원이세요? 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절반은 민주당 당원입니다라고 답변을 했고, 많이도 했다. 네, 52% 정도가 당원은 아닙니다가 47% 정도가 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원이라고 한 사람 중에 절반이 넘게, 그러니까 전체 포션으로 봤을 때는 35.9%가 나는 당원이면서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이야, 이제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 걱정이 되겠죠. 당원이 네. 아니신 분들의 지금 지위가 너무 높게 나와서 이렇게 착시를 일으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제 투표 많이 하시라 얘기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2순위도 늘 묻잖아요. 네. 선호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송영길 후보 지지했던 분들은 어쨌든 2순위로 김민석 후보를 꽤 많이 지지합니다. 김민석 44.1, 정청래 15인데 일각에서는 김민석을 2순위로 꼽는 게 44%밖에 안 돼? 과반 훌쩍 넘겨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정도는 많이 뽑은 게 아니야. 왜냐하면 송영길을 1순위로 뽑은 사람 중에 2순위에 지지 후보 없음이 44.4%였어요. 근데 이게 선호투표에 반영이 되려면 1, 2, 3순위를 다 적어내야 무조건 되거든요. 적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2순위에 내가 없다, 지지하는 후보 2순위 없어요 라고 적으면 넘어갈 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실제 투표를 하게 되면 아마 시스템상으로, 쓰시겠죠? 예, 네, 시스템상으로. 지금까지 이제 뭐 모름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쓰셨더라도 실제 투표가 하게 되면 아마 쓰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소식도 좀 가볼까요? 네. 가지 마요. 뭐 해봤자 뭐예요, 맨날 징계만 한다고. 맞아요. 같은 징계 뉴스를 얘기 좀 좀 하는 게 있고, 나을 것 같네요. 예, 그다음에 뭐 장동혁 대표 뭐 현역 의원들, 시도지사들 평가하는 TF 만든다는 얘기 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윤리위에서 이 세 명은 우리가 징계를 진짜 진지하게 논의하겠어라고 했던 세 분이 있잖아요. 네. 이제 뭐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이제 논란했던 조경태, 그다음에 이제 누구냐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 잡은 권영진 의원, 한동훈 선거 도왔던 진종호 의원, 이 세 사람은 뭐 어쨌든 징계를 해야 되겠어라고 이제 착수를 한 건데 세 분의 공통점이 각각의 사유와는 별개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장동혁 대표에게 각을 세워왔던 분들이라서 그것 때문에 정적 제거용 징계하려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반발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세훈 시장이 그 이제 중진들 면담하면서 뭐 당 대표를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최근에 당 대표의 공천 권한을 배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당내에서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맞불인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시도지사 선출직 공직자 평가 혁신 TF를 구성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 많이 남았지만 네. 총선이고 지선이고 뭐고 당 대표의 공천 영향력을 확대하는 이제 그런 이제 구상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맞불로서. 예. 저희가 참고로 권영진 의원 한번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섭외 나온대요? 중입니다. 예? 나온대? 아니 모셔보도록 노력하고 있다. 요새 국민의힘 의원들 누구로 섭외해야 될지가 고민인데 그래서 우리 조광한 오늘 최고위원 나왔어요. 나왔었어요. 우리도 나왔었습니다. 예. 딴 분들이 안 나오려고 그래요. 네. 몇 친장계 분들이 안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권파가 섭외가 쉽지가 않습니다. 끝났어 국민의힘은. 아니, 또 아니, 이게 아니라 장동혁이 끝났다라고 그래야죠. 장동혁 대표한테 우주의 기운이 이미 다 모이고 있고 그래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모든 상황이 다 장동혁이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여건으로 가고 있다 지금. 신기합니다. 예, 예. 네. 우주의 기운이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 TF 공직자 평가 TF 만든다는 거는 연임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연임해서 다음 그렇죠. 공천권도 내가 행사하겠다. 그리고 당무감 사유가 있어요. 네. 근데 별도로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는 당원들의 뜻에 많이 반영하는 식의 규정을 내놔가지고 여기에서 네, 그쪽엔 책임당원들이 이제 얘는 공천 주면 안 돼요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쫙 떨어뜨리고 이 지금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권영진 멱살 잡아서 지금 이렇게 군제 몰려서 징계해야 된다는 여론도 많지 막 기타 등등등등 지금 모든 우주의 기운은 장동혁 대표한테 어허. 가서 장동혁 대표가 연임한 다음에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겠다. 아하.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에 도전하면은 이재명 대 장동혁 이런 대진표가 네. 다음 대선에서 볼 수도 있겠다. 자. 근데 어제도 이제 국민의힘 의원하고 네.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을 한대요. 누가요? 그러니까 친윤들도 네. 장동혁 장동혁 대표를 대해서 투명인간 뭐 만들든지 말든지 뭐 징계하든지 말든지
뭐 넌 어차피 그냥 끝날 사람인데 뭐 그래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더십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본인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안 통할 가능성이 많아요. 결론을 내리면은 그게 내후년 총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줘야 되는데 어차피 내년 8월 달에 나갈 사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늦어도 그냥 뭐 알았다 찍고 까불어라 그냥 뭐 이런 상황이라는 아니, 거예요. 연임 간다니까. 지금 당원 구조면요 장동혁 네. 연임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로. 비극의 핵심이 네. 당원 총투표 걸면 장동혁이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이겨요. 그래서 지금 아무도 못 나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의 전당대 룰을 바꿀 것 같다. 누가 바꿔요? 누가 바꿔요? 전국위원회에서 바꾸면 되는 거죠. 그거는 룰은 전국위원회에서 전국의 소집은 누가 할 수 있는데요? 전국위원회 의장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안건을 이제 올리는 거죠. 이제 장동혁이 또 연임할까봐. 네. 그래서 그냥 지금 8대인데 당원 80인데 당원 50, 민심 뭐 50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선출 룰을 지도부 선출 룰을 좀 바꿀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거 바꿔지게 되면 장동혁은 연임 못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식 짧게 전하겠습니다. 이태원 특조위 조사 결과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2022년 당시 참사라는 말 대신 사고, 피해자라는 말 대신 사망자라는 용어를 쓰라고 지시를 내렸다. 직접? 직접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참사 바로 다음 날에 이제 윤석열 주재로 열렸던 회의에서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유흥이나 축제를 즐기러 이태원에 간 사람들이 몰려서 난 사고인데 참사라는 표현이 적절한가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축제 즐기러 갔다가 사고 나면 참사 아니에요? 기억나요. 그때 막 분향소에 네. 참사라고 했다가 막 바꾸기도 하고 막 아, 맞아요. 사망도 그런 막- 천국이 좀 있었죠. 네. 네. 별짓을 다 했네. 아니 뭐 여름에 해수욕장 가서 이런 참사 나면 참사지. 그렇죠. 놀러 갔다고 온 참사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때 아마 저희 단독 보도였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이상민 장관이 한덕수 총리한테 그 말이 여기에서 만약에 참사, 희생자 이런 표현을 쓰면 나중에 책임 소지가 정부한테 올 수 있으니까 그 아. 표현 쓰지 말아달라. 네네네네. 용어를 바꾸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한덕수 전 총리가 좋은 의견입니다라고 이제 수용을 했다. 좋은 의견이라고? 라는 네. 내용을 저희가 뭐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이 소식 짧게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네. 그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은 징역 7년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대한변협으로부터 변호사 등록 취소 명령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네. 자, 이제 아마 그리고요? 나오실 때쯤에는 뭐 변호사를 어차피 무기징역인데 예. 언제 나와요? 모르죠 뭐 못 나오실지 자, 그리고 나오길 바라는 겁니까 지금? 몰아가지 마십시오. 네. 구설수가 많습니다. 네. 자. 자투리. 갈까요? 네. 그 최근에 이제 배제고 가야지 그 스타벅스 가야 논란이 굉장히 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민주 시민 과목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규 수업 책에 포함되는 민주 시민 교육 과목을 신설해서 학생들에게 뭐 헌법 교육도 하고 뭐 공존과 소통 그런 토론 교육도 하는 과목을 신설하자라고 최근에 이제 연구 용역을 공고를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근현대사에서 다 배우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근현대사가 네. 너무 짧아요. 예, 짧아서? 기본적으로 너무 고대사에 뭐 이렇게 디테일한 것들은 막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근현대사는 기본적으로 시험에 좀 비중이 굉장히 낮거나 네. 뭐 옛날부터 이게 이제 논란의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안 언급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언급하고 넘어간 게 문제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해요. 근현대사는 좀 저는 자세히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민주시민 교육은 좀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뭐 일부에서는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뭐 특정의 이념을 주입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현대사에 우리가 각자 좀 판단할 근거를 좀 팩트는 알아야 된다. 뭐 이 생각은 들어서 네.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예, 징계는 저는 징계대로, 징계는 징계대로 하고. 민주 교육을 반대한다는 취지는 당연히 아닌데 예.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네. 이거는 전형적으로 그 민주 진영, 그 세대 갈등적 요인이 아주 큰 거고, 또 이제 온라인 상에서 그런 반발적인 모임들은 그리고 예전에 학생 운동 하셨던 지금의 5, 60대, 86 세대도
나라에서 반공교육 받았음에도 민주운동 했습니다. 그런 거 전혀 교육으로 이게 바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저는 5.18이나 이런 근현대사 문제는 아주 건조한 다큐 같은 거 하나 봐도 충분할 거라고 봐요. 이 교육을 안 해서가 아니라 그걸 튕겨내는 반발심이 더 문제다. 네. 자, 그리고요. 네. 일단 고등학교 교과서부터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대상을 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요새 이제 고등학교는 고교 학점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 과목 그렇게 가능한 선택 과목으로 들지 아니면 아예 모든 학생들이 다 들어야 되는 공통 과목으로 지정을 할지 그것도 이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무슨 후속 보도가 좀 있습니까?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에 이제 입국을 했죠. 네. 입국을 했는데 어제 JTBC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홍 감독이 지난 2년간 거주지인 경기 분당 부근에서 법인카드 1,400만 원 가량을 사용했다. 국밥집부터 한우집, 호텔 등등등 장소가 다양했고 휴일에도 수백만 원을 사용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원래 축협 지침에 따르면 네. 자택 인근 휴일 사용은 원래는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썼다라는 보도가 났고요. 네. 어쨌든 홍 감독도 입장을 냈습니다. 나는 용도에 맞춰서만 사용했다. 아니 휴일에 손흥민 불러다가 동네에서 국밥 먹었나 보지. 이렇게 의심들이 많습니까? 연봉 손흥민 엄청 안 높지 불렀고, 않아요? 네. 저기 코치진데 사줬대요. 라고 이제 주장을 주위에 했죠. 사람이 네. 얼마나 그거 인간적이야? 그럼 휴일에 고생한다고. 연봉 수십억 그게 아니야?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코스피가 녹아내렸어? 녹아내리고 있고요. 아이고 5,500까지 왔습니다. 진짜요? 예. 사실은 5,500도 높은 거였는데 옛날에 2,300. 5,500이요? 5,000. 지금 5,500이라고요? 예. 어, 지금 반토막 나네. 하이닉스는 130만 원. 137만 진짜? 137만 원. 삼성전자 200만 원. 20만 원. 20만 원? 네, 20만 원 지금 아슬아슬하고요. 그러니까 아니 코스피가 5천 갈 때 정청래 대표는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을 발표하고 코스피가 5천으로 도로 떨어질 때 조정식 국회의장은 연임을 얘기하고 왜 또요? 도대체 정무적 감각이랑은 1도 없는 사람들이 다 앉아가지고 지금 이런 발언을 하고 있고 진짜 그래도 우리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것은 연임은 역사적으로 그것은 이미 안 되는 거다. 연임 그렇죠. 제안은 흔들리지 말아야 네. 될 역사적 합의다. 이렇게. 그럼요. 아니 저는 뭐 그 의지는 높게 사는데 이 정도 됐으면 대통령이 월요일 날 오거든요. 지금 네. 현안들 다 정리해야 된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문제, 보안 수사권 폐지 뭐 이런 문제 그리고 이 연임까지 대통령이 가르마를 안 타면은 아무리 무슨 무슨 반도체 클러스터 하고 외국에 수주하고 이래도 국내가 다 깎아 먹는다. 끊고 갈 거는 끊고 가고 입장을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봐요. 이거는. 네. 개인들이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개인들이 투매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반대매매인가? 반대매매도 아마 나올 거고요. 근데 그러니까. 반대매매는 아마 아침에 좀 나왔을 것 같고, 예, 그 말고 이제 개인들이 공포에 지금 막 던지는 그런 상황. 나는 안 되나 봐. 삼성전자도 산다 하다가 안 사다가 26만 8천 원에 10주를 샀는데 그것도 마이너스네. 그치? 안될 아니네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26만 주식은. 8천 원이요? 네. 6만 원만 더 오르면 되네. 6만 8천 원만. 뭐 언제 희망이 오르냐? 가지 20만 마세요. 원. 그래서 진짜 남일이라고 그렇게 마음이 얘기하세요. 안 좋은데 그래도 소장님 보면서 조금 미안이 듭니다. 내가 손해 난다고. 그게- 정영진 프로님이 플러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분이 그래도 좋잖아요. 저를 위로해 주세요. 기분이 좋죠. 위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박파차로 위로해드립니다. 싫어요. 싫어요. 양파 껍질차 양파 먹을 껍질차 거예요. 좋습니다. 결명자 눈이 밝아집니다. 네, 아무리 까도 양파는 끝이 없죠. 데일리 올인원 세트가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 결명자차, 호박파차 그리고 양파 껍질차까지 인기 삼총사를 하나로 다 묶어서 만나실 수가 있고요. 양파 껍질차는 항산화 성분, 그리고 결명자차는 지친 눈을 밝게 만들어 드리고요. 그리고 구수하죠? 눈이 떠졌어요. 눈이 떠졌죠. 네. 네. 그리고 호박 연작 같어. 아유. 속이 타나 보네. 구설이 많으셔가지고. 저기는 지금 저기 하이닉스 열내주. 구설도 물렸어? 많고. 네. 연례주보다 많아요. 더 샀나? 추가 공시 했잖아요. 추가 공지 있었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의 컨디션 잘 지키기 위한 건강한 루틴. 아무리 주가가 떨어져도 여러분의 건강만큼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잘 챙기시는 게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올인원 세트 무려 50% 마치 하이닉스처럼 반값에 할인해 드립니다. 왜 그러세요? 너무해. 아, 천불 난다 다들. 기록도 웃길 수 있네. 최고네 역시. 반값이 무조건 살 거 아니에요. 자, 데일리 3종 가장 알뜰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 아 근데 130이면 진짜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오늘입니다. 오늘일까요? 오늘입니다. 들어가야겠다. 네. 제가 볼 때 오늘입니다. 가자. 예, 더보기 링크 통해서 들어간다. 주문하시고요.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이에요. 정부를 어제도 오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제 10% 빠졌을 때도 오늘입니다. 자, 오늘 또 빠져도 어제 오늘입니다. 샀죠? 그다음에 오늘 남은 돈 다 들어가면 돼. 끝. 아, 아하. 됐죠? 분할매수. 어. 예, 끝입니다. 잊을 수가 있어요. 자, 투자는 개인의 판단입니다. 구상권 청구해요. 망할 수 조심하세요. 있어. 김은혜 의원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안 돼, 하지 마. 네, 우리 자, 소중한 정영진 앵커님 보호해야 돼. 자,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